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김일중입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자, 다락방 선거 문학을 만나다 오늘도 역시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는 어떻게 잘 내려진 것 같나요? 사랑의 정도가 완벽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얼렁뚱땅. 알겠습니다. 네. 예, 사랑하고 계시고요. 예. 더 보탤 게 없이 사랑에 담아야 될 걸 다 말씀하셔서. 그러니까요. 예. 실은 이게 이제 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 관심 갖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주는 거고, 네. 예, 사랑은 그런 거죠. 한없이 주고 싶고. 네. 근데 예. 제 생각에는 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 주고받아야죠. 어떻게 맨날 주기만 합니까, 사람이. 맞아.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문자 한 번 보내면 너도 나한테 연락 한 번 해주고 내가 너한테 이해해주는 만큼 또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또 주고받는 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문 씨 말은 이제 사랑은 기브앤테이크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인정머리가 없고요. 그런 건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 맞아요. 네. 주기만 하면 지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받기도 아주 하고.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네. 그 기브 앤 테이크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저쪽에서 안 주면 나도 주기가 싫고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셈법이 있는 사랑 말고 네. 저는 그냥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저는 사랑. 이렇게 유토피아주의예요. 예. 이상하게. 도달할 수 없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네, 그런 사랑이 목표입니다. 목표이시고 지금 네, 하신다는 말씀은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마음은 로맨티스트인데 네, 잘 안 되는 실천이. 얘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목표를 크게 잡아야 예. 좀 가까이 가죠.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거든요. 그건 목표로 안 삼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사람들이 점점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주의, 실은. 네. 예. 남한테 이렇게 주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줬다고 굳이 받는 것도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냥, 주고받고 하지 말자. 예. 그냥 땀 신경도 안 쓰고. 아예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퉁치자 뭐 이러면서. 퉁치자. 내 것만 잘하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 일을 뭐하러 신경 써. 맞아요. 이래서 뭐 좀 개인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진정 좀 원하고 살고 싶은 세상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는 좀 따뜻한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작품 바로 따뜻한 배려가 묻어나는 우동 한 그릇입니다. 자, 오늘은 보셨다시피 우동 한 그릇, 이 책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것도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예. 네. 이 그 우동 한 그릇의 원래 제목은 그 한 그릇의 각기소바, 메밀국수라는 뜻이거든요. 일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리레오이라는 이 작가는 주로 단편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 작가였고요. 또 이 소설을 읽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데 정직하게 사는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와 또 그 가난한 타자들을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실 이 소설은 착한 사람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고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이죠. 정말 맞는 말씀이죠. 예. 네. 각개소바 메밀국수가 어떻게 우리나라판으로 번역되면서 우동으로 바뀌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동을 즐겨 먹잖아요. 우리 휴게소에서도 먹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더 익숙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직 아나운서로서 이제 우동도 이제 가락국수로 많이 아 죄송합니다. 예, 가락국수 아니에요. 한 그릇. 그러니까 이 우동이 그 번역자가 오역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뭐 소바, 각개소바 이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우동으로 번역한 거고요. 또 중간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데 어떤 번역본은 네. 이 각개소바를 우동도 아니고 떡국이라고 번역한 떡국이요? 진짜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명절, 네. 그 명절과 이제 그 음식 사이 이제 관계인데 그래서 왜 이 소설의 배경이 섣달 금음날 밤에 각개소바를 그 일본인들이 먹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래 왜 그때 일본 사람들은 섣달 금음에 이 저 소바 그 메밀국수를 먹느냐 이런 맥락을 알면 왜 우리나라에서 떡국으로 번역을 했냐 이 얘기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예, 왜 먹는 거예요, 진짜? 그 국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장수를 상징하잖아요. 길게 길잖아요, 먹는다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메밀은 빠른 속도로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고 또 금은 세공업자들이 흩어진 금가루를 모을 때 메밀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메밀 반죽으로 이렇게 금가루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밀은 이 재산의 증식, 황금의 증식 이런 상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수를 기원하고 풍요를 기원하고 재산의 증식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동시섣달 금음날 일본인들이 이 그 메밀국수를 각개소바를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그게 이 소설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번역하는 과정 중에 떡국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새해 우리도 떡국을 동시섣달 먹는 것처럼. 팥죽 먹잖아요. 네. 그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그와 유사한 이제 문화적 맥락 같은 코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떡국 한 그릇이 될 뻔했다가 이제 네. 그렇게 우동 한 실제로 그릇으로- 됐었죠. 예. 그런 번역도 됐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번역이 아니라 말이 되는 번역이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오역이 아니고 네. 의도적으로 우리 문화에 익숙하게 그렇게 번역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근데 뭐 어쨌든 작가의 의도가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메밀 뭐 국수보다는 우동의 느낌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무래도 메밀국수는 좀 차가운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그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처럼 너무 따뜻해서 우동의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긴 그래야 우리도 좀 더 친숙하게 바로 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또 글줄 어딘가 이렇게 좀 저희 우동에 또 이제 고춧가루 이렇게 좀씩 뿌려 먹잖아요. 네. 그렇게 좀 눈물샘을 자극하는 따뜻한 이야기도 숨어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우동은 추울 때 먹으면 더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세상은 추운데 이 국수 한 그릇 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추움과의 대비 속에서 이 우동의 따뜻함이 역설적으로 더 배 나오는. 섣달 금음날이면 제일 추운 때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 따뜻한 국수를 나누면서 따뜻한 얘기가 퍼지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게 상당히 이제 가볍습니다. 얇죠. 짧아요. 예. 이게 뭐 사파를 아무리 넣고 네. 그다음에 뭐 이 활자체를 조정하고 이래봐야 50페이지를 넘기기 힘들 정도로 아주 분량이 작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분량만으로 보면 아주 비중이 없어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이 소설이 아주 유명하게 된 정치적 그 사건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요. 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이 문학과 정치가 연루된다라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닌데요. 네. 1989년에 일본의 그 리크루트 사건이라고 대형 그 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오쿠바라는 그 국회의원이 그 다케시다 수상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정치 무대에서 이 작품을 낭송을 해버렸거든요. 굉장한 문학에서도 사건이고 정치 쪽에서도 그러네요. 사건이죠. 아예 국회에서 그럼 이 책을 그냥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 리크루트 사건이 이제 1988년에 일본의 정보 산업 회사인 리크루트에서 계열사인 리크루트 코스모스의 비공개 주식을 공개 직전에 정재계나 관계 유력 인사들한테 싼 값을 양도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공개를 하고
유력 인사들이 부당 이득을 본 사건으로 당시 일본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비리죠. 그래서 수상은 당연하고 수상 외에 다른 중요 강요 3명이 이 사건으로 사임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여러 모티브가 있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네. 이 작품을 읽어버려서 경종을 울린 게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내용 자체는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데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정치 스캔들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지? 뭐 작가가 연루가 됐나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 내용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그 국회의원이 이 작품을 읽었던 이유는 그 비리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멋대로 함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봐라. 돈 없고 가난하지만 이렇게 선한 삶이 있다. 이걸 보고 배워라. 돈 많고 비리 많이 저지른 게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그 경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 작품이 읽혀졌던 거죠. 참 우리에게도 우동 한 그릇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떻습니까 사무관님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겠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법이 있는데요.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치후원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를 한다는 것, 심지어 뭐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한다는 것, 이런 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돈이죠, 아무래도. 예. 하지만 이제 올바른 정치 후원 문화가 좀 자리 잡힌다면 훨씬 수월할 텐데 좀 원래 기본적인 재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말 검은 돈의 유혹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뿌리치기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돈과 관련해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법적 제도들이 있지만 그런 법망들이 모든 비리들을 다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권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후보자들, 정치인들이 그 선의의 정책으로 먼저 승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들, 그런 자세들이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걸 유심히 지켜봐야죠. 네, 맞아요. 사실 그런 정책적으로 훌륭한 그런 정책을 제시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지지와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후원 안 받고도 나 잘할 수 있어 하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만큼 정책이 더욱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정치 후원금을 직접 뭐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당에 후원을 하거나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사무관님께서 정치 후원금 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너무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해가지고 좀 부끄럽네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잘 알고 몰랐어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나만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두 분은 솔직하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참 궁금했어요. 저 돈을 어디서 다 끌어들이나. 근데 합법적인 그 채널이 있구만요, 그죠? 네, 정치 후원금 내시면 연말 정산 때 또 크게 재미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나 뭐 정책을 얼마나 열심히 정치인들이 입안을 하는지 그걸 지켜보시고 부응을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정치 후원금에 한번 기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또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또 낼 수 있는 것도 관심의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선택한 문학 작품 우동 한 그릇의 첫 번째 장면을 만나보시죠. 참 우리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따뜻한 감동, 그런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따뜻한 이야기 우동 한 그릇의 첫 장면에서 새 모자가 손을 잡고 가게 문에 들어와서 우동 1인분을 시키잖아요.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G.O.D. 네, 맞아요. G.O.D 어머님께. 어머님께. 이게 짜장면만 우동으로 바꾸면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아유, 엄마는 배불러. 괜찮아. 안 좋아해. 너희들 먹어. 사실 싫은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데 근데 왜 싫다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자식들이 불편해할까 봐 배려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힘을 얻죠. 요즘엔 저는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야, 그래도 아빠 엄마가 먼저 먹어야지. 아빠 엄마가 배가 불러야지 너희들도 그 다음에 먹는 거야. 그건 저랑 아주 비슷하시네요. 예. 전 절대 안 뺏깁니다. 아빠 엄마는 짜장면 좋아해. 야, 너희들한테 맛있는 건 아빠한테도 맛있어. 이리 가져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다 맛있죠. 참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예. 예전에 좀 힘들고 네네. 그랬던 시절에 특히나 좀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지 않으셨나. 저로 보면 저희 앞 세대 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 일제 시대 겪었고 한국 전쟁 겪었고 그다음에 전후 복국이 겪었고 네. 그 가난하던 시대에 가난의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저만 봐도 보세요. 먼저 제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랬거든. 예. 저랑 동년배시인가요? 예, 아이 뭐 같이 이렇게 늙어가니까. 맞습니다. 제가 엄청 동안인 거죠, 그러면?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느끼신 바가 없으세요, 우리 사무관께서는? 아, 네. 저 만약에 그 소설 우동 한 그릇이 조금 더 특별히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한 그릇만 시키잖아요. 근데 이때 한 그릇만 진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인장의 배려가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소설이 좀 더 특별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음식점 주인 부부의 이제 따뜻한 배려심이죠. 예. 그걸 또 이렇게 표나게, 아유, 우리가 저 좀 넣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예, 그냥 표나지 않게 1인분만 시켰지만 3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아무 표시 나지 않게 주는 배려심. 사실은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반 덩어리였죠. 네, 아, 조금 더 맞아요. 줬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티나지 않게 3덩어리를 주는 거죠? 주면 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게 우리한테 부담스러워. 감동을 주는 거죠. 거기까지 신경을 쓰냐. 배려하는데- 우리는 나부터 먹으려고 네, 그러는데. 배려하는데 더 세심했죠. 배려가 진짜로 상대방을 위한 배려였기 때문에 그냥 아 내가 3인분 주고서 나 착한 일 했어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부분에서 더욱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동정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그 비폭력주의자는 그러니까 누굴 도와줄 때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 헤아림이 없이 누굴 도와주는 건 심지어 죄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언어, 단어의 의미에 민감한 작가들도 예를 들어서 연민과 동정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연민과 동정은 높은 곳에서 나만 못한 사람들을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사실은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갖는 게 나은데 연민 동정보다 훌륭한 건 공감이죠. 공감은 자기가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으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그 입장이 돼서 영어 단어의 이 그 공감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 전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compassion, C-O-M-P-A-S-S. 이 compassion이라는 건 뭐냐면 애간장을 끓인다는 뜻이에요. 타자의 고통을 위에서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같이 느껴서 그 아픈 걸 같이 느끼는 거. 그게 공감인데 이 소설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심금을 다 울리는 거죠.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감, 컴패션 같이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주체와 주체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흔히들 위로할 때 어떤 사람이 슬퍼하면은 야 괜찮아, 쟤는 너보다 더 힘들어 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나쁜 게 그건 상대방을 타자화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불행과 크기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의 척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데요. 또 우동 한 그릇에서도 똑같이 배려를 할 때 쉽게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방장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선거철이나 유세철에 이렇게 보면은 시장, 네, 맞아요. 뭐 민생을 둘러본다. 맞아요. 라는 이제 명목하에 이제 이렇게 방문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도 실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고맘때만 항상 그렇죠. 예. 그게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맘때만 하니까 문제죠. 겉보여주기식 행사처럼 방문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뭐 도와주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그때만 보여주기식으로 와서 괜히 막 붐벼서 장사 안 되고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행위, 정치인들의 행위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 동원되는 사람,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소품으로 취급을 받거든요. 그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죠. 인권 문제도 있는 거고. 정치인분들께서 이렇게 선거철에 민생 탐방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재래시장을 방문하실 때 거기서 만나는 분들의 말씀이나 마음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그게 정책으로 실제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동 한 그릇의 그 주인 부부는 참 훌륭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했던 것도 있지만 그랬던 새 모자를 잊지 않고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그 한 자리만은 딱 한 자리만은 그런 약자를 위한 자리로 계속 보존을 해놨잖아요. 예약석으로. 그렇죠. 심지어 가격도 그때는 바꿔놓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약자를 항상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뭘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조건 없이.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참 그것도 참 놀라운 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우동 한 그릇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코너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최종훈 씨 다음 코너는 꽃보다 낭독. 꽃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만개할 때가 다음 주쯤 만개할 거예요. 자, 작품을 읽고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직접 읽어드리는 순서입니다. 꽃보다 낭독. 오늘은 우동 한 그릇 과연 어떤 분이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배정무 씨부터. 그 다음에 섣달 금날 밤은 여느 해보다 더욱 번성하는 가운데 맞게 되었다. 북해정의 주인 내외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진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막 10시를 넘긴지라 종업원을 돌려보낸 뒤 주인 내에는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올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이번 테이블 위에는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라는 팻말이 놓였다. 10시 반이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새 모자가 들어왔다. 자, 이 부분이 네. 이야, 이거 놀랍네요. 예, 그러니까 미리 예약석으로 잡아두고 가격표도 바꿔놓고 정말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이게 그 새 모자가 처음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3년째 오는 해였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전년도, 그 전전 연도에 왔다는 걸 기억을 하고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새 모자와 주인네 사이에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말씀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새 모자에겐 소문이 나잖아요. 여기가 싸고 양이 많은 곳이다. 우동은 이 집 가서 먹어야 된다. 예. 그게 또 이제 단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세심한 배려를 느꼈기에. 알겠습니다. 조건 없이 하면 조건 없이 들어옵니다. 오, 맞습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 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네네네. 자, 그럼 우리 고윤아 사무관께서는 또 어떤 글귀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새 모자가 그 외가로 이사 간 뒤로 오랫동안 우동집에 오지 않잖아요. 나중에 장성해서 새 모자가 다시 방문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교토의 대학병원에서 신참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삿포로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지 산소에도 들릴 겸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토의 은행에 다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최고로 사치스러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은날 어머니와 함께 삿포로의 북해정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사치가 우동 3인분을 정식으로 시켜서 제대로 시켜서 먹어보는 것이다. 야, 실은 의사가 이제 된 거잖아요. 우동 세 그릇을 시키는 게 이렇게 큰 사치는 아닐 텐데. 그렇죠.
참 이게 바르게 자랐다고 해야 될까요? 검소하게 자랐다고 해야 될까요? 참. 그때 그 시절에 어렸던 시간에 소중함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보면서 좀 잘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네. 그때 그 우동을 따뜻한 우동을 내어줬던 주인 부부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서 바르게 이제 자란 것 같아서 정말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자라서 어쨌든 의사가 또 됐습니다. 네, 은행원도 됐고요. 은행원도 됐고. 제가 라디오에서 얼마 전에 이런 사연을 들었는데요. 주제가 이럴 때 내가 용이 되었다고 느낀다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았는데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신문 배달로 받던 수입이 전부였던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족들이 자리를 잘 잡고 처음으로 가족들이 다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용이 된 것 같다라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최근 저희는 해외여행이 흔해졌잖아요. 익숙하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그리고 얻기 힘든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실은 용났다, 이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갈수록 우리나라에 좀 없다, 희박하다라는 말이 나와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상위 1%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좀 행복을 누리는 나라. 이게 좀 이게 유토피아 뭐 그런 곳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런데 만들려나?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으면 발전이 없죠. 그럴까요? 유토피아는 항상 허무맹랑하지만 사실은 유토피아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가령 고대 노예제 같은 사회는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요. 롱텀을 놓고 보면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유토피아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못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성취하는 거면 네. 계속 단절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민석 교수님은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매년 왔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안 나타나거든요. 이 세모자가. 그러니까 혹시나 올까 해서 예약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선한 마음으로 장사하니까 번성한 거죠. 그래서 안에 그 테이블도 다 바꾸고 그랬는데 그 테이블만은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세모자가 오지 않더라도 예약석이라고 그 팻말을 올려놔서 그들을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그분들이 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 자리를 막 탐해서 찾는 거죠.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손님에게서 손님에게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그 세모자가 오지 않으면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도 있고 또 그 테이블이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받고 하는 이런 젊은 커플도 있어서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뭘 느끼는 거냐면 자 사회에서 악이라는 것도 무서운 전염성을 갖지만 이 세모자가 항상 찾던 이 테이블은 선의 놀라운 전염성을 또 보여준 거거든요. 좋은 의미의 전염성이죠. 그래서 악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선을 전파해서 끝없는 연쇄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 세모자 행위 주체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 자체가 또 다른 선을 낳고 선을 낳고 선을 낳고 이 선의 파급력을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선에도 파급력이 생긴다. 예, 엄청난 거죠. 내가 사모가 함께 선행을 베풀면 또 이제 자극받아서 그렇죠. 또 좋은 다른 마음으로 선행이 또 이루어지고.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영화에서도 그렇게 좀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칠판에 어떤 학생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한번 네네네. 바꿔 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스토리가 생각나는데 이게 선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네네. 예, 무기일 것 같은데 자 우동 한 그릇 덕분에 어쨌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이제 소설인데 소설이죠? 네, 그렇죠. 네. 예. 단편 소설. 단편 소설이죠.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좀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라고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어떤 남성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그 시카고의 빈민가를 찾아가서 $100짜리 지폐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분 역시 배려에 감동받아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저도 그 이야기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전문 씨는 아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봤더니 참 그 사연도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래는 홈리스였대요. 집이 없고 그냥 길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겨울에 너무 춥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작정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시켜서 먹은 거예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근데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었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렇게 쓱 걸어오더니 이렇게 테이블 밑에서 뭘 줍는 척을 하면서 자기한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네. 이거 20달러 당신 거 같다고, 당신 떨어뜨리지 않았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무사히 저녁값을 내고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배려에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 또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그렇죠. 찾아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배려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선의 전염성 아니에요? 그렇죠. 파급력이고. 그리고 주인이 한 명한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한테 베풀고 그러면 또 더 많이 또 배려를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전파를 시킬 수가 있겠죠. 아, 일단 그 주인이 참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예 그냥 가세요. 제가 그냥 뭐 오늘은 무료로 제가 드릴게. 물론 그것도 정말 따뜻한 마음이지만 그렇죠. 예, 표 안 나게. 아, 이 돈을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참 이 배려심이 참 대단한 저는 것 그 같아요. 배려를 또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경험했죠. 어떤 식으로? 제가 그때 학생이어서 돈이 별로 없었어요. 예. 집사람은 직장인이어서 좀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꼭 내야 되는 왜 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있었어요. 말이에요. 예. 저는 돈이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나갈 때 제가 머쓱거리면 그 보기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주머니에다가 현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에 들어갈 땐 돈이 없었는데 네. 나올 때 카운터에 서면 여기 돈이 있는 거야. 집사람이 넣어놓는 거죠. 그럼 다 계산하고 어깨 힘주고 나오는 거죠. 고. 그리고 남는 돈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차에 쓰고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일에 쓰셨죠? 네. 지금 배려였는지 용돈이었는지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네요. 아니 그게 나중에 습관화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하면은 용돈마다 쓰거든요. 예, 함부로 제 카드 안 꺼내요. 아니 지금은 저는 그 제 월급을 받지를 못하죠. 그쪽 통장으로 다 들어가죠. 예. 그래서 식당 가면 저도 그냥 앉아 있어요. 우리 집 카드, 와이프 카드를 꺼낼 때까지 저도 그냥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카드를 없애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저쪽 카드가 그렇게지겠죠? 네네. 이 앞에 지금 해온 얘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네, 좀 우리 불안 다시- 위태롭게 나가는데요. 배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제가 괜히 교수님 말씀에 거들었네요. 예.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와카, 와이프 카드. 아, 그걸 와카라고 그래요. 줄여서.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좀 따뜻한 배려를 느꼈다든지 혹은 정말 훌륭하게도 베푼 적이 있다.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예. 제가 베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예전에 한번 배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직장 생기기 전에 인턴 할 때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 하루 종일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지하철이 10,000원이라서 퇴근길에 노약자 칸으로 밀려났거든요. 그때 노약자 칸에는 할머니 한 분만 계셨는데요. 할머니가 한참을 보시다가 저한테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약자분들이 앉는 데다. 내가 임산부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실 분이네. 야, 이 말씀 계세요. 네. 예. 그래서 할머니께서 앉으시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이런 자리는 이렇게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쉴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 하면서 굳이 앉으라고 하셔서 한 정거장 정도는 거절하지 못해서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노약자 칸에서 그게 또 역으로 배려를 받으니까 더 뜻깊고 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감동입니다. 예. 실은 반성합니다. 지하철이나 네. 버스라든지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타실 때 네. 예전만 해도 이렇게 따로 구분이 없었잖아요. 예. 눈을 뜨질 못합니다. 지하철 같은 곳에 앉아 있을 때. 아, 예. 이렇게 쓱 봤는데도 외면하고 괜히 자는 예, 척하고. 자는 척하고. 저는요 요새 그런 젊은이들이 고마워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어정쩡하잖아요. 예. 자꾸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이 매달 늘어납니다. 아, 그럼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는 척 해주길 저는 바래요. 오히려? 난 다리 튼튼하거든. 세심하게 자는 척 해야겠네요. 난 이제. 다리 튼튼해요. 일단 양보 먹기 봤을 싫다고. 때 아직 충분히 건강하신 것 같으면 사실 괜히 먼저 비켜드리는 게 실례일 수도 있어요. 난 아직 거기다가 건강한데. 어르신 이러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부르죠? 그냥 선생님? 형 이러면 참 좋잖아. 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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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송혜 선생님은 나이 90인데도 저 다 오빠라고 그러는데 나는 60도 안 됐는데 왜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또 아버님 이런 거 아주 듣기 싫어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뭐 아저씨는 뭐 그 정도 아저씨는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저 젊은 남성 같으면 그냥 엉아 이렇게 해주면. 엉아는 유아하지. 교수님으로 가시죠, 교수님. 교수님, 예. 근데 이 배려 관련해서 진짜 제가 네. 그 받고 준 경험이 있어요. 그러세요? 제가 그 대학 강사 시절에 대학 강사가 보따리 장사를 해서 지금도 비정규직으로 아주 힘들고요. 이게 그 대학 운영에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강사들은 방학 때 수입이 제로예요. 평소에도 아주 적고요. 근데 그 겨울방학 끝 무렵에 제가 우리 첫 아들을 낳게 됐었는데 네.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제왕절개 수술해야 되는 애가 커가지고 근데 수술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집사람은 입원해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우연히 듣고 저희 은사님과 우리 후배들이 십시일반으로 저는 완전히 돈이 없는 상태인데 수술비를 전부 모아서 우리 아들을 무사히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주변에서 수술비를 대줘서 세상에 나온 애예요. 저는 그게 진짜 고마웠는데 그러고서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가 됐어요. 제가 학과장을 했고 우리 과에 조교가 있었는데 대학원생이죠. 이 친구가 무지 가난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조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거든. 저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결혼했는데 애를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낳을 때 받은 만큼의 금액을 얘한테 줬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으니까.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뭐 조금 좀 모르겠는데 전액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아들을 낳을 때 이를 해서 내가 받았다. 내가 이만큼을 누구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우연히도 자네가 지금 그 대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자네는 이걸 다 받아야 돼. 그다음에 자네가 나이 먹어서 또 가난한 젊은이가 있을 때 그거를 또 누구한테 줘라. 그런 경험. 저는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그렇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있어서. 그러네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그 어쨌든. 줄 때, 받을 때도 감사했지만 줄 때 진짜 기분 좋았어요.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 정말 장면은 훈훈한 훗날 또 얘기네요. 네네네. 예. 또 실제로. 다른 분에게 또 선행을 베풀었어요. 네네네. 같은 금액을. 야, 이게 파급력이 참 무섭습니다. 정문 씨는 혹시 저도 약간 세심한 배려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이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지하철에서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막 학교를 가면서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제가 졸고 있었거든요. 서서도 잘 수 있죠. 네, 서서 맞아요. 자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났네 하고서 앉았어요. 근데 제가 내릴 때쯤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서 내리는데 그분이 저쪽 반대쪽 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리는 여기 아니셨는데 비켜주신 거구나. 그걸 알고 되게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자다가 막 침을 그분에게 흘렸다든지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예. 저는 자느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었을 거예요. 미담인데 또 제가 괜히 또 깐족거렸네. 아니 근데 지하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은 뭐 이렇게 뭐 노약자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로 우대석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민감했던 게 제 아내가 실은 임신 초기에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 거기에 어쨌든 좀 처음이기도 하지만 본인 딴엔 용기를 내서 이제 노약자석에 앉았대요. 임산부석에. 그때 이제 좀 약간 눈총이 눈총 아닌 눈총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렵긴 해요, 실은. 나는 임신부인데 아직 배가 좀 안 나왔다든지 이랬는데 힘은 힘들고 자리는 또 맘 편히 이용하긴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책적으로 안 됩니까? 실제로 저희 선배 언니들도 이렇게 임신 초기에 보건소에 가면은 임신 확인증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는데 태그 이렇게 동그란 근데 거. 그 태그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달고 있더라도 선뜻 그 자리에 가기가 좀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또 앉아 있으면 아 그런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또 생각해 주시고 더 좋죠. 예, 그런 또 배려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자, 어쨌든 정말 힘든 세상에서 이런 배려가 있기에 서로 간에 또 관심이 있기에 또 희망은 어디에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동 한 그릇 문학 작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게 참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네. 그 새 모자의 또 두 아들들이 예,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 뭐 사실 마지막 날, 1년의 마지막 날 밤 저녁을 먹는 건데 그것마저도 한 그릇씩 각자 못 먹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정말 극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신문 배달은 신문 그렇죠. 배달대로 또 하고. 근데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들은 심성이 착해서 다행히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분명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지금 힘든 상황을 조금 더 이겨나갈 수 있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모든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출하거든요. 근데 정치가 할 일은 그분들을 보살피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분들이 인간적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훌륭한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 게 그 사회적 약자들은 뭐 그냥 당장 먹고 살기 퍽퍽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기회가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가지고 나오는 후보자가 있으면 참 눈이 갈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는 분명히 지금 사회 안전망, 사회 보완책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들을 공약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유권자분들은 그런 공약을 따져보실 때 정책에는 예산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재원 마련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반영을 했는지도 한번 검토하실 때 책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 내세우기는 쉬운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사실은 거기까지 보여줘야죠. 네. 맞아요.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을 네네네. 공약으로 내거는 좋은 후보를 고르는 일 역시 우리의 네. 투표로서 네네.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좋은 정책을 보고 잘 뽑는 것도 우리의 또 책임이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역시 선물을 걸고 풀게 되는 순발력 퀴즈. 아까 실은 이때가 되면 정신이 확 들어요. 그래요? 아까 실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정답이 계속 좀 나왔었어요, 얘기가.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낸 입장에서 야, 이렇게 자주 나와도 되나 싶었는데 자, 오늘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따끈한 우동 3인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점점 이런 커집니다. 호사가 없네요, 진짜. 선물이 아이, 점점 커지고 그럼요. 있어요. 우리 책에 따라서 선물도 준비가 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우동 한 그릇 속에 나오는 우동 가게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락방. 가만 있어봐. 두 분은 놓쳤네. 놓친 거예요? 네, 놓쳤어요. 제가 봤을 때 배려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선물 한 번씩 타셨다고? 아니, 아니, 지금 두번 타야- 입대려다가 늦었어요. 두 번 타야 그 다음부터 배려 들어갑니다. 한 번 가지고는 배려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력이 딸리고 순발력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예, 최정훈 씨도 지금 입이 움찔했다가 지금 제가 빨랐어요. 달을 입을 열려고 할 때 이미 방이 끝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고윤아 사무관 정답은 국회정입니다. 국회정. 사실 아까 제가 책 읽을 때 그 부분 읽었었잖아요. 예. 머리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국회정이라는 상호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네, 정답입니다. 예, 역시 순발력 있게 맞춰주신 와 맛있겠다. 우리 고윤아 사무관께 국물이 자. 끝내준다는 바로 그 우동. 우동 한 그릇. 예.
자, 마치 정말 CF를 찍은 것처럼 해줘요 한번. 한번 해주세요. 아, 먹은 것처럼. 이게 해장하는 느낌이 나면 안 될 텐데. 아 저희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요? 전혀 안 했는데 네.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거 한번 또. 어디 보고 얘기할까요? 그냥 아무데나 보시고 하셔도 돼요. 뒤만 돌지 마시고요. 여기 뭐 네, 국물이 끝내줘요. 김구라예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국물이 최고예요. 네, 아, 정말 해장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셨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또 예전 이소구와 하나가 또 생각이 납니다. 햇님과 바람. 둘 중에 누가 더 셀까? 누가 지나가는 행인의 웃옷을 벗길 수 있을까? 결국 센 바람이 아니었죠? 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도 필요하지만요. 따뜻한 공감과 배려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락방 선거 문학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